안녕하세요.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웅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5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필립 맥그로라는 작가분의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필립 맥그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39개 언어로 출간되어 무려 3천만 부 이상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의 책 내용 중에서 이 목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벌써 여러분 2018년이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 주변에서는 2019년 다이어리를 사신 분들이 벌써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해 계획을 또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달 정도, 많으면 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2019년 목표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서 들으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 달성률이 여러분 높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고 자제력이 강하고 뭐 행동력, 실천력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필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목표를 애초에 잘 세웠다는 거예요. 목표를 잘 세웠다?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필립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제 7가지를 말하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압축시켜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행동들 중에서 이 목표와 맞는, 그쵸?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행동만, 그쵸? 선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일들만, 행동만을 하겠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는 꼭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볼 때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죠. 이 도파민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겠죠.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낭비적인 거,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것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휩싸일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듯이 도파민은 목표를 추구할 때 나오는 건데, 목표를 안 세웠으니까 그 긍정적인 감정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2019년은 꼭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와 함께 시작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목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5가지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표를 행동으로 표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 자, 이게 여러분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가 필립에 의하면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뭔가 되게 구체적이지가 않죠.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를 목표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목표 표현을.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국내 여행을 3번, 해외여행을 1번씩 다닐 것이다. 여러분, 여행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잖아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여행,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의 횟수까지 적었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목표에는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라는 거는 목표라기보다는 꿈이라는 겁니다. 꿈. 그러니까 꿈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 하지만 목표가 될 때는 거기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행, 다닐 것, 이런 표현들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목표는 측정, 관찰, 정량화가 가능한 결과물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중간에 진도가 파악이 가능하고 얼마나 목표에 근접했는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멋지고 보람찬 삶을 원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꿈이에요. 왜? 측정이 불가능하죠. 멋지고 보람찬 삶. 멋지고 보람차다는 걸 측정할 수 있나요? 뭔가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이거를 숫자로 정량화할 수 있나요? 뭔가 모호해요. 그쵸? 뜬구름이에요. 이건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꿈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측정 불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멋지고 보람찬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멋지고 보람찬 거를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고 숫자, 정량화가 가능한 그 핵심 지표, 핵심 항목을 뽑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멋지고 보람찬 거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삶을 보내야 할까? 그러니까 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구체적인 결과물, 눈에 보이죠? 그리고 누구, 사람의 수가 2-3명이라고 하면 측정 가능하죠? 관찰 가능하고. 그쵸? 자, 두 번째는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면 멋지고 보람찬도 정의가 되죠. 그렇죠? 내가 돈이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다 측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이것도 그쵸? 좋은 동네에서, 그쵸? 괜찮은 동네에서 살면 멋지고 보람찬, 그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까? 내가 주로 하는 활동이 멋지고 보람찬 걸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그쵸? 글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멋지고 보람찬이라는 이 형용사, 추상적인 형용사를 누구, 돈, 어디, 어떤 일과 같은 핵심 항목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핵심 항목을 뽑아내려면, 그쵸? 내가 목표를 세워보고 정말 이게 잘 맞는 건지 멘토를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책을 통해서 참고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표의 바른 표현에는, 그쵸? 측정 가능, 그쵸? 수량화, 관찰 가능, 이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목표의 기한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언젠가 꼭 부자가 되겠어. 이거는 꿈 표현이에요. 왜? 데드라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목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매년 1억 원의 수입을 벌겠다. 2020년 12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목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우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목표에 대한 긴급성,
갖게 되면서 저절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방지해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에 무조건적으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의지력을 더 고취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꼭 데드라인, 날짜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kg의 살을 빼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20주 동안 빼겠다. 마감일은 시작한 날로부터 20주 후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꼭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드라인을 넣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5주차, 10주차, 15주차처럼 중간중간에 점검이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해야 돼요. 꿈은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요소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표는 통제 가능한 요소만 포함된다고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표가 뭐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화이트가 눈이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눈이 내리고 안 내리고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의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꿈, 바람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목표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죠.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전통적인 분위기로 꾸며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죠. 날씨적인 요소가 없어요. 내가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가족들과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전통적인 분위기는 내 의지로 온전히 할 수 있죠. 내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위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장식과 음악과 음식들을 조금 전통적으로 올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옛 사진들을 배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의지로 온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환경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환경 전략. 예를 들어서 목표로 30일 이내에 500쪽짜리 책을 다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 파악을 했고 언제 책을 읽을지도 정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방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정해놓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500쪽짜리 책을 다 읽기 위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지 않고 카페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오면은 나태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 목표 500쪽짜리 책을 다 읽겠다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아예 정해놓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아예 사전에 유혹과 실패 요소를 최소화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장소 환경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웅이사 하루 공부에서 공부했던 넛지의 개념과 비슷하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사고는 인간이란 존재는 불완전한데 이 환경을 그렇죠? 그 불완전함을 커버할 수 있게 사전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금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담배와 관련된 거 모두 없애버리고 담배를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다니지 않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말해 놓는 거죠. 내가 담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절대 주지 말라고. 그리고 흡연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특정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껌을 씹는다거나 이를 닦는다거나 그쵸?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 환경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 단계마다 최종 단계마다 책임을 명확히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뭐 벌금을 낸다거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면서 서로 검사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효과적이겠죠.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표란 무엇인가요? 달성률이 높은 거죠? 그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6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이 6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좋은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그쵸? 견문을 넓히겠다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 국내 여행 몇 회, 해외여행 몇 회를 통해 견문을 넓히겠다, 이렇게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측정, 관찰, 정량화가 가능한 결과물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읽는데 몇 권을 읽을 것인지, 그쵸? 체중을 감량하는데 몇 킬로를 감량할 것인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한이 있어야 돼요. 언젠간 부자가 될 게 아니라 2020년까지, 2025년까지 내가 몇 억을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온전히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만, 그 요소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억나시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행복하게 보내겠다, 이건 안 돼요.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걸 내가 온전한 내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섯 번째는 환경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데 책을 어디서 읽느냐, 그 환경, 카페에서 읽고 도서관에서 읽고, 왜? 집에 오면 나태해지니까 그 목표에 아예 그 목표를 이루는 장소를 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딱밤을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요소가 모두 명확하게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좋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의 예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독서와 관련된 목표예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는 24권의 책을 읽고 24편의 서평을 쓰겠다. 이렇게 목표를 우선 세우면 1번부터 4번까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행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24권, 24편이라는 정량화 가능한 결과물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온전히 하면은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1과 4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 전략, 장소를 수립하는 거죠. 퇴근 후 카페에 가서 2시간을 읽겠다. 그리고 서평만 쓸 수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겠다. 왜? 노트북에서 막 별게 다 되면, 그쵸? 막 여러 가지 게임이 막 깔려있고 이러면 서평 쓰다가 게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환경 전략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친구와 같이 하는데, 못하면, 한 권당 5만원씩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는 좋은 목표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좋은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 그쵸?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노하우 6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8년 잘 우선 마무리하시고 2019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부터 목표를 세우실 것 같아요. 그때 이 6가지 노하우를 잘 반영하셔가지고 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달성률을 높이셔가지고 2019년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